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군함국입니다. 지금 우리 프리의 해석, 프리의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프리의 급수와 그 다음에 프리의 적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설명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프리의 변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전 짤강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그거 보고 오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의 변환, 프리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수식을 유도하기 이전에 먼저 오일러 포뮬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오일러 포뮬러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는 2의 ix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거거든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x와 사인 x 혹은 코사인 nx와 사인 nx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프리의 급수라던가 아니면 프리의 적분이 훨씬 더 간단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오일러 포뮬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오일러 포뮬라는 코사인 x, i 사인 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를 그냥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라고 이해해도 되지만, 요걸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증명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뭐 저는 수학 전공은 아니라서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고, 어, 제가 보기에 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서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서 fx는 2의 ix분의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를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fx는, 자, 지금 요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1이겠죠. 그쵸? 그럼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하면 당연히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했을 때 0임을 보이면 우선 이 fx는 상수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쵸?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건 상수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얘를 직접 한번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f를 x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코사인 x, i 사인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x 승으로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요걸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사인은 그냥 코사인이 됩니다. 그럼 얘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여러분들 2의 ax승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a 곱하기 2의 ax 이렇게 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연히 얘도 미분을 하면 2의 ix승 그대로 있고 i만 마이너스 i만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요거가 어떻게 되죠? i를 곱하면 분배 법칙으로 곱하면 i에다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코사인에는 마이너스 i가 곱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인 x하고 마이너스 사인 x하고 플러스 사인 x 없어지고 i 코사인 x하고 마이너스 i 코사인 x하고 없어져서 0이 됩니다. 즉, 요 fx를 미분했더니 0이 나온 겁니다. fx를 미분했더니 0이 나온 겁니다. 즉 fx는 상수예요, 상수. 그런데 여기다가 0이라는 걸 fx에다 0이라는 걸 대입하면 얘는 얼마입니까? 1이죠. 여기 x에다 0 대입하면 얼마죠?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1이죠. 즉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1이 됩니다. 맞죠? 즉 fx는 상수이고 1입니다. 예. 그래서 fx는 1이 됩니다. 요게 1이니까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는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오일러 포뮬러를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일러 포뮬러까지는 증명을 했으니까, 자, 2의 ix승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이건 오일러 포뮬러 그 자체고요.
2의 마이너스 ix 승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겠죠. 요 i 대신에 마이너스 i가 들어갔으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i 사인 x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2x는 그쵸? 얘는 없어지고 그쵸? 코사인 2x는 2의 ix 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x 승이 됩니다. 즉 코사인 x는 2분의 1 2의 ix 승 플러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ix 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것처럼 자 이번에는 2의 ix 승에서 2의 마이너스 ix 승을 뺍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은 없어지고 이번에는 요거만 남겠죠. 그래서 2i 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x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2i분의 1 2의 ix승 빼기 2i분의 1 2의 마이너스 ix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자, 코사인 x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앞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n x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 x 대신에 오메가 n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x 대신에 오메가 n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연하게도 표현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예,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오메가 n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전 수업 시간에 오메가 n은 L분의 n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i 오메가 n 대신에 i 오메가에 마이너스 n을 하면 그러면 똑같아지죠. 맞죠? 그러니까 n 대신에 마이너스 n을 넣으면 그러면 이거나 같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유무도가 됩니다. 코사인 오메가 n x는 2분의 1 i 오메가 n x 플러스 2분의 1 i 오메가 마이너스 n 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an이라는 개수를 곱합니다. 개수를 곱하면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뭐 여기에다가 개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이 식에다가 an을 곱한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an은 개수입니다. 개수. 답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냥 개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n을 an'이라고 놔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요 an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x라는 것은 an 프라임 2의 i 오메가 n x 플러스 an 프라임 2의 i 오메가 마이너스 n 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사인 x는 이 전장에서 이렇게 유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bn 곱하기 사인 오메가 n을 2의 ix승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위에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bn 곱하기 사인 오메가 n x도 결론적으로 bn 프라임 2의 i 오메가 n x승 마이너스 bn 프라임 2의 i 오메가 마이너스 n 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바로 직전 장에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an 코사인 오메가 n x와 bn 사인 오메가 n x를 더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뭐였습니까? 푸리에 급수에서 그렇죠. 이거 서메이션 하면 이게 바로 푸리에 급수의 형태였잖아요. 물론 상수항이 앞에 있지만 그래서 이런 푸리에 급수 형태가 어떻게 2의 i 오메가 n x의 형태로 표현이 될까를 해보면 요거하고 요거를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각각 대입을 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의 i 오메가 n x 끼리 이렇게 묶으면 an 프라임 bn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i 오메가 마이너스 n x 이렇게 묶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an 프라임 플러스 bn 프라임을 cn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an 프라임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bn 프라임을 c 마이너스 n이라고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여기서 c 마이너스 n이라고 해서 여기 cn이 표기법을 잘 보시면 cn이 어떤 n에 대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n이 그러니까 요 ei 오메가 nx의 개수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i 오메가 마이너스 nx의 개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n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c 마이너스 n이라는 것은 그냥 요것의 개수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n 대신에 뭔가 마이너스 n을 넣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C1은 그냥 2의 i 오메가 1 x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2i 오메가 마이너스 10x의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개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c 마이너스 10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자리만 바꾸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유도를 했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요 AN하고 BN이 뭐 2분의 1도 하고 뭐 프라임도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떻게 뭐 돼서 조합이 돼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유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걸 이용해서 뭔가 요걸 구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푸리에 급수라는 것은 이런 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개수만 알면 우리는 푸리에 급수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개수는 주어진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구해지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fx를 푸리에 급수로 표현을 할 때 이런 형태로 표현도 되지만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때 이 개수들은 뭔가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때의 이 개수들 역시 이 fx가 바뀌면 주어지면 그때 그냥 계산해내는 개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하고 완전히 연관이 없었던 건 아니죠. 뭐 이걸 2분의 1을 하고 더하고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얘가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cn이라고 표현된 이 순간에는 얘를 알아서 이걸 구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얘의 개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장에 이걸 유도를 했잖아요. 즉 푸리에 급수는 우리가 이 전 강의에서 배웠던 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풀었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요것을 지금 방금 유도한 이 식으로 요 항들을 다 대체하면 fx 플러스 fx는 a0는 그냥 c0가 바로 될 겁니다. 더하기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c 마이너스 1 얘는 이제 개수입니다. 그냥 2의 i 오메가 마이너스 1x 플러스 c1 2의 i 오메가 1x 그쵸? 이 항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럼 그 다음 항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n이 1에서부터 2, 3, 4, 5, 6 그렇게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것을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더 간단하게 바뀝니다. 처음에 요식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데 자 어때요? cn2의 i 오메가 n x승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되냐면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면 요 항들이 전부 다 되고요. 요 c0라는 건 뭐가 됩니까?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니까 중간에 0이 하나 끼어 있을 거잖아요.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당연히 0을 대입하면 c0 2의 i 오메가 0 x고 이 오메가 0는 정의에 의해서 0이 되니까 얘는 1이 되고 바로 그냥 c0가 됩니다. 즉 요 하나의 표현만으로 서메이션 표현 하나만으로 이 모든 급수가 다 표현이 된다. 아주 간단하게 푸리에 급수가 표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이의 급수를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을 해서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풀이의 급수가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도했습니다. 쭉 늘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 fx를 풀이의 급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 형태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각각의 항의 개수들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각각의 항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풀이의 급수 이전에 그냥 삼각함수로 이런 형태로 뭐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표현된 삼각함수에서는 어떤 성질을 이용을 했습니까? 삼각함수의 직교성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죠. 어땠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 코사인 nx가 있을 때 여기에 코사인 nx가 아닌 코사인 mx를 곱해서 맞죠?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n과 m이 같지 않는 한 얘는 다 0이 나온다. 그런 성질을 이용을 했었죠.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짓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으냐면 이 n이 임의의 정수일 때 2의 i 오메가 n x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면 2의 i 오메가 n x에다가 무엇을 곱할 거냐면요.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m x를 곱할 것입니다. 예. 이걸 이렇게 곱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한다?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꾼 겁니까? 오메가 n이 뭐라고 정의된 거예요? L분의 n파이라고 정의를 했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오메가 n 대신에 L분의 n파이를 넣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쓴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하나의 항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곱하고 요 지수 부분은 각각 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하면 L분의 I 곱하기 n-m 파이 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오일러 포뮬러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오일러 포뮬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의 i x승은 그러니까 2의 i x승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그럼 이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2의 i 요 부분이 이제 x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표현됩니까? 코사인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그쵸? L분의 n-m 파이 x 더하기 여기 i 사인이니까 i 사인 다시 요거 L분의 n-m 파이 x 이렇게 됩니다.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다?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 코사인 L분의 파이 x 혹은 코사인 L분의 2파이 x 혹은 코사인 L분의 3파이 x 그러니까 코사인 L분의 n 파이 x를 0에서부터 2L까지 혹은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하면 윗면적 아랫면적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0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는 무조건 적분하면 0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정수잖아요. n분의 코사인 L분의 n파이 그러니까 코사인 L분의 정수 파이 x 요거는 적분하면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인도 동일한 이유로 얘도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 n하고 m이 다를 때, 즉 n하고 m이 다르면 얘가 정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성질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n하고 m하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n하고 m하고 같으면 얘는 그냥 사인 0이잖아요. 사인 0은 0이니까 얘는 없어지고요. 요거는 코사인 0이 되겠죠. n하고 m하고 같으면 코사인 0. 코사인 0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로 알고 있죠. 그쵸? 1을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면 2L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2의 I 오메가 n x에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mx를 곱하고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적분을 하면 n하고 m하고 같을 때만 이 l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게 삼각함수의 직교성하고 거의 같은 성질이잖아요. 요렇게 제가 정리를 했죠. 그쵸? 맞죠? 다시 한번 2의 I 오메가 n x에다가 2의 I 오메가 m x를 곱해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적분을 하면 살아남는 것은 이 m하고 n하고 m이 같을 때만 살아남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을 하면 여기 있는 개수들을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에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nv를 곱하고 이걸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하면 지금 여기서 요 x 대신 v를 넣은 것 뿐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요 항을 곱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고 적분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n이 같은 것만 살아남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2v를 여기에 곱하면 다 사라지고 요거 하나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쵸?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 요걸 계산을 하면 요 한 항, 그러니까 이 n에 해당되는 이 항만 살아남는 거죠. cn 곱하기 2의 I 오메가 nx 이 항만 살아남고, 그쵸? 거기에 이제 얘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곱하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한 이렇게 됩니다. 여기 dv인데 v가 빠졌습니다. v로 적분을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cn은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만 남았는데 이게 n하고 m하고 같을 때니까 2l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cn이니까 요 cn 개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요것을 2l로 나누면 되겠죠. 즉 fv라는 함수에다가 2의 I 오메가 nv를 곱하고 이걸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2l분의 1을 곱하면 그러면 cn이라는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유도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뭐 하려고 하는지 대충 눈치채셨죠? 지난 시간에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런 풀이의 급수, 어떤 함수든 이런 형식의 풀이의 급수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단 이때 이 함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주기가 2l인 함수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 오메가 n은 뭐였어요? l분의 n파이였고요. 그렇죠? 그 여기 있는 개수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개수들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얘를 표현만 바꾼 것 뿐입니다. 똑같은 풀이의 급수고요. 주기가 2l인 함수인 것도 똑같고요. 그 주기가 2l인 어떤 함수는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겁니다. cn 곱하기 2의 I 오메가 n x 이렇게 표현이 되고, 다만 여기서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인데 여기서는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된다. 그리고 요 하나의 표현으로 여기 있는 모든 표현이 다 커버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cn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전장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죠. f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2의 I 오메가 n v를 곱하고 v로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하고 2l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cn이 계산된다. 이게 이제 풀이의 급수의 새로운 형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아주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이 l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무한대로 보내면서 풀이의 급수가 풀이의 적분으로 변경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이의 급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걸 l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풀이의 적분으로 변경을 해볼 것입니다. 이건 풀이의 급수고요. 자, 여기서 cn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이제 여기서
델 오메가 n은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겠습니까? 오메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n이라고 했습니다. 요 둘 사이의 간극이에요. 간극. 그래서 오메가 n은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여기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으면 이렇게 돼서 두 개를 빼면 l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l분의 1은 파이분의 델 오메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l분의 1이 어떻게 돼요? 파이분의 델 오메가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cn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요 cn에다가 무엇을 대입할까요? 요것을 바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됩니다. 맞죠?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델 오메가는 어때요? L분의 파이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변수 없죠. 그냥 L 주기 정해져 있고 파이 상수니까 밖으로 쏙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 오메가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떤 함수 g 오메가에 델 오메가를 하고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된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이 델 오메가가 어디로 화살표 거꾸로 했어요. 0으로 수렴하면 어떻게 변경된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g 오메가를 d 오메가로 적분하는 요런 형태로 변경된다 그랬죠?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자세한 방법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고 적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즉, 이 L이 무한대로 감으로써 역시 이렇게 표현된 풀이의 급수 형태가 적분 형태로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파이분의 1은 밖으로 쏙 빠졌죠. 2파이분의 1은 밖으로 쏙 빠졌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 개수니까 그냥 상수니까 밖으로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근데 이 2파이분의 1을 그냥 루트 씌워서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여기다 넣고 하나는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라는 함수는 풀이의 적분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fx라는 함수를 우리는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했죠.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오일러 포뮬라를 이용을 해서 2의 i 오메가 x라는 형태로 바꿔서 풀이의 급수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풀이의 급수라는 것은 이제 fx라는 함수가 주기가 있을 때고 fx라는 함수의 주기가 없을 때는 그 급수가 어떤 식으로 풀이의 적분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했고요. 그것이 이렇게 유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풀이의 변환만 이제 끄집어내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네모칸 부분 있죠? 이 네모 부분. 이 네모 부분만 딱 떼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보시면 어떤 형태냐면 fx라는 함수에다가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x를 곱하고 이것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루트 2분의 파이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풀이의 변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풀이의 변환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원래는 함수가 뭐였어요? x에 대한 함수였죠. 이게 즉 무슨 뜻이었습니까? x 영역에서 즉 x 도메인에서 해석을 한 함수입니다. 그쵸? x가 바뀌면 그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였죠. 그런데 이 fx라는 함수를 풀이의 변환을 하면 요게 이제 풀이의 변환의 어떤 하나의 약속된 쓰는 방법입니다. 요 함수에다가 함수를 괄호 안에 넣고 대문자 f를 쓰면 이게 바로 풀이의 변환이고요. 이렇게 하면 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f hat 그러니까 f가 풀이에 변환된 f hat 함수인데 중요한 것은 x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요걸 보면 이게 왜 오메가에 대한 함수냐? 자, 보세요.
이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더 이상 x에 대한 함수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3에서부터 4까지 적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x 제곱이라는 함수 자체는 x에 대한 함수이지만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x 3승 4 3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3분의 x 4의 3승 빼기 3의 3승 이렇게 되죠. 어떤 숫자로 나오죠. 그쵸? 즉 요것을 x라는 함수를 적분을 하면 얘는 더 이상 x에 대한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fx에 대한 함수를 그 다음에 2의 i 오메가 x를 곱해서 x로 적분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요건 더 이상 x에 대한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대신 여기에 2의 i 오메가 x를 곱했잖아요. 여기서 오메가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요 함수 적분된 결과가 당연히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된 풀이에 변환된 요 함수 자체, 이런 형태의 함수 자체는 오메가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형태를 우리는 풀이의 변환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풀이의 변환을 하면 fx라는 함수를 풀이의 변환을 하면 그것은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바뀐다. 즉 x 도메인에서 해석한 함수를 오메가 도메인에서 해석한 함수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풀이에 변환된 식이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이 풀이에 변환된 식을 f 해시라고 했으니 얘를 f 해시라고 그냥 바꾸면, 요 부분을 f 해시라고 바꾸면 자연스럽게 이 f 해에다가 2의 i 오메가 x를 곱하고 그것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곱한 다음에 적분한 다음에 루트 2분의 파이 루트 2파이분의 1을 곱하면 원래 함수가 나오죠. 그쵸? 맞죠? f 햇 오메가에다가 요걸 곱하고 적분을 한 다음에 루트 2파이분의 1을 곱하면 원래 함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형태를 우리는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프리의 역변환이라고 합니다.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f에다가 어떤 함수에다가 f의 마이너스 1승을 이렇게 취한 이런 함수를 쓰면 얘가 이제 f의 역변환, 그러니까 프리의 트랜스폼, 프리의 역변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리의 변환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프리의 변환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프리의 변환을 정의했습니다. 지금 방금 프리의 변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했고, 이렇게 프리의 변환을 했을 때 어떤 x 도메인에서 해석된 함수가 오메가 도메인으로 바뀐 그런 새로운 형태의 함수를 다시 제시해 준다 라는 게 이제 프리의 변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의 변환을 했을 때 나오는 요 함수 형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변환을 좀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풀이의 급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함수든 이런 형태로 변환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함수가 무슨 함수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cn이라는 값이 새롭게 구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 cn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풀이의 급수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였습니까? 예, 여기 오메가 n이라는 주파수를 가진 사인 혹은 코사인 함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cn은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즉 주파수 오메가를 변경해 가면서, 이 오메가를 변경해 가면서
요 CN을 구하면 이거 오메가가 오메가 1부터 오메가 2, 3, 4 그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N이 뭐 1부터 무한대까지 바뀔 건데 그래서 요 오메가 N을 계속 바꿔가면서 CN을 구하면 여기 A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죠. C1이죠. C1, C2, C3 예. 그래서 C1부터 계속 이 값을 구하면 이게 뭐였습니까?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함수의 세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오일러 포뮬러 형태가 아니고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된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똑같이 설명을 했죠. 그때 이제 풀이의 적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요 CN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함수를 풀이의 변환을 하면 요 형태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CN이 개수가 의미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근데 거의 같다고 한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유추가 되겠죠. 얘는 뭐였어요? 얘는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함수의 세기를, 그러니까 함수의 세기 혹은 사인 혹은 그 코사인 파의 세기 자체를 나타낸 것이라면 이것은 그 세기 자체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밀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이 주파수를 넣었을 때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신호의 세기는 세기인데 진짜 세기가 아니고 세기 밀도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1부터 예를 들어 오메가 2까지 이 사이의 주파수가 어느 정도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오메가 1부터 오메가 2까지 요 함수 프리에 트랜스폼된 이 함수를 적분을 하면 면적이 나올 거고요.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요 주파수 사이 대역에 있는 신호의 세기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부분은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했죠. 질량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크레이지 책을 기준으로 프리의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이지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프리의 변환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프리의 역변환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원래 함수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크레이지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프리의 변환이고요.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어떤 x에 대한 함수였다면 이것을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변환을 해주는 것, 그것을 이제 풀이의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죠. 그래서 지금 가로축에 표현된 것이 보면 오메가라는 주파수입니다. 이게 오메가라는 값인데 이게 지금 각 주파수거든요. 원래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각 주파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책을 보면 혹은 다른 설명을 보면 풀이의 변환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요게 없고 이 2파이가 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변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제 다음 장부터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크레이지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 다른 형태의 풀이의 변환 수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오메가가 뭐라고 정의했었죠? L분의 N 파이라고 정의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W가 뭐냐면 각주파수라는 것인데 그 다음 장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아무튼 이 각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준 것이고 요 각주파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헤르츠 영역에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주는 풀이의 변환은 식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주파수 우리가 계속 썼던 오메가 n이 각주파수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2파이당 진동하는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2파이 초당 진동하는 횟수라고 볼 수 있죠. 여기를 만약에 시간 영역이라고 한다면 코사인 x, 즉 코사인 우리가 오메가 n x라고 했을 때 그때 코사인 x는 어때요? 이제 오메가 n이 1이면 코사인 x는 이렇게 되죠. 즉 뭐예요? 2파이 초 지난 동안 한 번 진동했죠. 만약에 오메가 n이 2면 무슨 뜻입니까? 오메가 n이 2면 코사인 2x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코사인 2x 이렇게 그려지니까 2파이 동안 두 번 진동하죠. 코사인 3x는 2파이 동안 세 번 진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 n은 2파이 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걸 이제 각주파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할 때 각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파수 헤르츠라고 하죠. 이 헤르츠 영역에서 해석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 헤르츠는 뭐예요? 1초당 진동하는 횟수잖아요. 그러면 이 주파수 영역 오메가와 이 각주파수 오메가와 헤르츠 F 주파수 F하고의 관계를 이제 맺어줘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요. 우선 주파수 1초당 한 번 진동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초 지나면 몇 번 진동하겠습니까? 1 곱하기 2번 진동을 하겠죠. 3초 지나면 1 곱하기 3번 진동을 하겠죠. 초당 한 번 진동하니까. 그렇죠? 맞죠? 만약에 2파이번 지나면 어떻겠어요? 2파이 초가 지나면 1 곱하기 2파이번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 헤르츠가 1일 때 오메가 n은 1 곱하기 2파이가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1초당 한 번 진동하니까 2파이 초당 2파이 곱하기 1번 진동을 하겠죠. 그러면 주파수가 2일 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초당 2번 진동한다는 소리잖아요. 초당 2번 진동하니까 2초 지났을 때는 2 곱하기 2번 진동하겠죠. 3초 지났을 때는 2 곱하기 3번 진동하겠죠. 맞죠? 6번 진동할 거잖아요. 3초 지나면. 그러면 2파이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2파이번 진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2파이당 진동하는 횟수는 2 곱하기 2파이가 돼서 오메가 n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즉 주파수가 n이면 즉 초당 n번 진동을 하면 2분의 파이 초당 진동하는 횟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n이 될 거고요. 즉 f가 n이면 오메가는 n 곱하기 2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오메가 n은 뭐라고 정의했었어요? L분의 n파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근데 오메가 n은 방금 봤다시피 f 곱하기 2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즉 이제 fn을 여기서 fn을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걸 2파이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즉 fn은 2L분의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구한 것에 대입을 해서 쭉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프리의 급수죠. 그쵸? 프리의 급수. 오일러 포뮬러로 표현된 프리의 급수고요. 여기에서 이 계수는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오메가 n은 뭐라고 했습니까? fn 곱하기 2파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fn은 여기는 이 fn은 2L분의 n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걸 이용을 해서 여기는 오메가 n을 다 fn 곱하기 2파이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그쵸? 함수가 이렇게 다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렇게 2파이 fn으로 다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f가 g로 바뀌었는데 이건 그냥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같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요 오메가 n을 이렇게 바꾼 것 뿐입니다. 딴 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표현이 됐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프리의 급수로 표현을 한 게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오메가 대신에 f라는 헤르츠라는 우리가 주파수로 변경을 한 거죠. 표현을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델 f라는 것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이 되겠죠. 그러면 fn은 아까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2L분의 n 플러스 1 빼기 2L분의 n 해서 2L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2L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델 F가 2L분의 1이잖아요. 2L분의 1이 그냥 바로 델 F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맞죠? 즉 여기 CN에다가 요것을 그냥 그대로 바로 쏙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냥 기계적으로 아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요것만 대입을 해서 반복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좀 자세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화면을 멈춰서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 델 F를 밖으로 뺐죠. 그쵸?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L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이 급수 형태가 적분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유도가 됐죠. 그래서 요 네모 안에 있는 부분, 이 네모 안에 있는 부분을 똑 떼와서 요것을 우리는 풀이의 변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뭐 앞에 루트 2파이분의 1도 있었고 뭐 막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대신에 2파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x 혹은 t 시간 영역 혹은 x에 대한 x 영역으로 표현된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헤르츠 단위의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경해주는 함수를 주파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게 변경해주는 그런 풀이의 변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풀이의 역변환이고요. 뭐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기에다 쏙 집어넣으면 이게 풀이의 역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레이지 책을 기준으로 한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처음 듣는 학생들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갈 거니까 단계로는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개념이 안 잡히거나 이게 왜 그렇지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조금 수학이 덜 된 학생들이라면 아 이거 이해 진짜 안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물론 이 프리의 변환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지만 공부라는 건요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운동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골프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뭐 요새 골프가 많이들 유행하니까 이 골프라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선 설명을 한번 듣죠. 그쵸? 그리고 스윙은 이래야 한다는 설명을 한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번 해보죠. 그쵸? 잘 됩니까? 당연히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똑같은 골프 스윙 자세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수도 없이 연습하죠. 언제까지? 잘 될 때까지 연습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똑같은 걸 계속 연습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 골프 스윙 자세를 체득하면서 점점 더 잘하게 되어 있고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설명을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물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잘 못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내가 단계별로는 다 이해가 가고 어려운 말이 아니고 내가 다 이해하는 언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다 듣고 나면 그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좀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골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골프 연습을 한번 하루 간다고 해서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후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강의를 들었다고 이걸 잘하게 된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계속 반복하세요.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점점 식이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식이 익숙해지고 점점 더 잘 이해가 되고요. 그냥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내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나중에 가서는 아 이게 이런 식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물론 좀 더 좋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자료를 매번 똑같이 보면 좀 지겨우니까 다른 자료를 반복해서 봐도 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뭐 책을 한 번 더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블로그를 찾아가서 후리에 변환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본다든지. 그런데 처음엔 이해 안 되는 게 맞고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 이해가 되고 습득이 됩니다. 운동하고 완벽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멍청한가? 혹은 이 설명이 너무 어려운가?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운동을 잘하려면 혹은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잘하려면 늘 반복하듯이 여러분들 롤 하거나 아니면 배그 할 때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매일 하죠. 365일. 그렇게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하면 그냥 한 달만 반복하면 프리에 트랜스폼 도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공부도 똑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더라도 열심히 뜻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이론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